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여러분, 올여름엔 건강관리에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한자와 함께 10분 동안 놀아볼까요? 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약할 약자가 되겠습니다. 약할 약자가 되겠는데요. 이 약할 약자는 활공자와 그 다음에 이 기두자의 결합이에요. 여기에서 이 기두자는 새끼 새의 깃을, 날개를 의미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새끼 새의 날개는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저는 또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활공자잖아요. 활을 구부리다 금이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약해졌다 라는 뜻으로 저는 약할 약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주 쉬워요. 활을 구부리다 금이 갔다. 그래서 약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약하니까 강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강약이 있겠고요. 또 우리 막 뼈가 약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약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연약한 사람을, 그 약한 사람을 쟤 너무 약골이야 이렇게 표현도 하지요.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변양자가 되겠는데 같이 알아보지요. 변양자가 되겠습니다. 이 변양자는 언덕부와 이것이 이렇게 언덕부와 이 자도 변양자예요. 그런데 보면 이 자는 아침단자죠. 이렇게 해가 어디서 떠오른다?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침이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아침단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니까 어떻게 되죠? 볕이 반짝해서 볕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언덕부가 붙어 있습니다. 언덕은 일반 그 밑에 땅보다 햇볕이 더 빛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언덕부자가 결합이 돼서 변양자고요. 여기에서 이자도 변양자거든요. 변양자. 예전에는 이렇게 썼지만 지금은 여기에 언덕부자를 써서 우리가 변양자라고 합니다. 이 변양자와 관련해서 양지가 있겠네요. 햇볕이 드는 땅을 갖다가 우리는 양지라고 하지요. 또 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음지도 있겠네요. 어두움과 밝음, 또 양지와 그늘 이런 뜻으로 우리는 음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큰 바다 양자가 되겠네요. 물수자에 우리는 이것을 양양자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가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큰 바다양이라고 합니다. 큰 바다양 하니까 어떻게 순간 저는 김양, 이양, 박양 생각이 생뚱맞게 떠오르네요. 이 큰 바다양은 이 물수자에 여기에 이게 양양자가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왜 양양자가 들어갔냐면요. 여러분들 영화나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초원에 양이 막 이렇게 물이 져서 막 움직이면 그 양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물결이 춤추는 것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 넓은 바다를 뜻하게 돼서 큰 바다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가 들어가면 바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서양 또는 태평양 이런 한자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물고기 어자가 되겠네요. 눈 일곱에 밭전자에 하나 둘 셋 넷 연화발 우리는 이것을 물고기 어라고 합니다. 물고기 어자가 되겠습니다. 이 물고기 어자는요, 물고기의 모양을 보고 본뜬 글자예요.
물고기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물고기를 한번 세어 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지느러미. 여기가 이제 입이 되겠죠? 눈.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지느러미가 붙었을 거예요. 이것을 보고 얘는 요것이고 이 밭전자는 요 몸통. 그 다음에 여기 지느러미가 붙은 것이 연하발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똑같죠? 예, 우리는 이것을 물고기 어자라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또 이 물고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물고기의 종류를 우리는 어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수어지교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죠. 물과 고기의 그 사귑이라고 해서 물과 고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아주 친한 사이를 우리는 수어지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고기 어에서요. 여기에 이렇게 물숫자가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얘도 똑같이 어자예요. 근데 물고기는 어디에서 잡죠? 네, 맞아요. 물이 있는 바다나 강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의미해서 물고기 잡을 어가 되고 우리가 어부할 때 이 삼수변, 즉 물숫자가 붙은 어자를 쓰게 된다는 거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군사 군자가 아니고 움직일 운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순간 군사 군자를 머리에 기억을 해서 실언이 나왔습니다. 덮을멱에 수레거나 수레차가 결합이 되고 이렇게 시험시험 갈착이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 자를 움직일 운자 또는 운수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운자라고 하고 또 옮긴다라고 하는 옮길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옮길운자. 여기 보면 이런 자가 있죠? 얘는 군사군자잖아요. 이 군사군자는요. 전차를 둘러싸고 옛날에는 싸움을 했어요. 그 로마 시대에 그런 영화를 잘 보셨으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막 싸움을 할 때 어떡하죠? 전차 부대가 먼저 막 달려가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군사들이 쫙 달려가면서 싸우게 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군사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이 차를 움직이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움직인다, 옮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운자가 되겠어요. 그럼 이거와 움직인다 라고 하는 이 운자하고 관련돼서는 우리가 운동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운수와 관련해서는 우리 무슨 사주팔자나 이런 거 보면서 운수가 사납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간혹 듣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운수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봤고요. 이 운수라고 할 때는요. 하늘의 움직임의 기운을 갖다가 우리는 운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운명이라고 하는 게 있겠네요. 우리의 생과 사를 그런 좌우할 때 우리는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움직일 운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